이 중에서 만들 수 있는 물기둥의 최대 높이는 10m 정도다. 이렇게 위아래 뚫려 있는 이런 파이프 같은 데다가 물 담아 놓으면 10m까지 밖에 안 가. 이렇게 여기에다 물 이렇게 담아 놓고 파이프 이렇게 해 놓으면 요거 10m 이상 못 올라가. 그런데 지구상의 나무 중에는 그 높이가 110m 넘는 것들도 있다. 어떻게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어떻게 이렇게 나무가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110m까지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 답해줘야지. 네가 물어보지 말아요. 그래. 대기 중의 수분 농도는 잎의 수분 농도보다 낮기 때문에 물이 잎의 표피에 있는 기공을 통해 대기 중으로 확산이 되는데 이것을 증산작용이라고 한다. 증산작용 네모. 나무가 이파리가 있죠? 대기가 있지. 수분의 농도는 대기는 낮고 이파리는 높아.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니까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 어디를 통해서? 잎의 기공을 통해서. 잎의 기공을 통해서 이파리의 수분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간다. 얘를 증산작용이라고 합니다. 기공을 통해 물이 빠져나가려면 물의 통로가 되는 조직인 물관부 내부에 물을 끌어올리는 장력이 생기며 수분이 빠져나가는데 수분을 이렇게 알갱이라고 합시다. 수분 알갱이가 빠져나가려고 하면 타고 가다 보면 물관부에서 이렇게 물이 있는 파이프에서 물이 오고 있었을 거라고. 뿌리에서부터 물관부 내부에 물을 끌어올리려는 장력이 생기며 위쪽으로 물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장력이 생기며 이에 따라 물관부의 물기둥이 위로 끌려가게 됩니다. 수분 알갱이 얘네들이 서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이때 물기둥이 끊어지지 않고 끌려 올려갈 수 있는 것은 물의 강한 응집력 때문입니다. 물의 응집력이 물관부에 발생하는 장력보다 크기 때문에, 그러면 또 옆에다가 쓸까? 물의 응집력이 물관부에서 작용하고 있는 장력보다 크기 때문에 물기둥이 뿌리에서 잎까지 끊어지지 않고 끈처럼 연결되어 올라가는 겁니다. 대단하다, 식물. 물관부에서 수송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작용을 작은 따옴표니까 증산, 장력, 응집력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증산은 잎의 기공을 통해서 장력이 작용하지만 응집력이 더 크다라는 것. 그래서 끊기지 않는다. 세 번째 탈락. 이 메커니즘은 수분 포텐셜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한다. 이제 이 얘기하려고 앞에 얘기한 것 같거든. 수분 포텐셜은 단어 뜻이죠. 토양이나 식물체가 포함하고 있는 물의 양을 에너지의 개념으로 바꾼 것으로 물이 이동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물의 양을 에너지의 개념으로 바꾼 것, 물이 이동할 수 있는 능력. 단위로는 파스칼을 사용합니다. 물은 포텐이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별도의 이동 없이 이동합니다. 이동하는 과정 순서 어느 쪽에서 어느 쪽, 아까 중요하다라고 앞지문에서 반드시 확인했었죠? 순수한 물의 포텐셜은 0. 압력이 낮아지거나 용질, 예를 들면 설탕 타고 소금 타고 이러면 이 이온 농도가 높아지면서 수분 포텐셜이 낮아집니다. 깨끗한 물이 섞이면 섞일수록 포텐셜은 낮아져. 그런 말은 이동력이 커져 작아져. 작아지지. 포텐셜이 큰 데서 작은 데로 간다라고 그랬습니다. 포텐셜이 낮아집니다. 토양의 수분 포텐셜은 마이너스 0.01에서 마이너스 3, 대기의 수분 포텐셜은 마이너스 95. 엄청 차이 나는데?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해야 돼? 토양에서 대기로 이동할 수밖에 없어.
토양에서 대기로 이동할 수밖에 없어. 물은. 그 말은 물은 뿌리에서 대기 쪽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 바깥에 대기에 있는 수분이 이파리 통해서 뿌리로 갈 수가 없다고. 물은 이렇게 간다요. 일반적으로 토양에서 뿌리, 줄기, 잎으로 갈수록 수분 포텐셜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표시할까요? 토양, 뿌리, 줄기, 잎으로 갈수록 수분 포텐셜이 낮아져. 그렇기 때문에 물은 토양에서 이파리 쪽으로 이동해. 물은 포텐셜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갑니다. 그에 따라 물은 뿌리에서 줄기를 거쳐 잎에 도달한 후 기공을 통해 대기 중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 더 쓸 수 있어. 사실은 토양, 뿌리, 줄기, 잎 하나 요렇게 대기 굵게 쓸까? 대기 공기 중으로 이렇게 빠져갈 겁니다. 네 번째 단락인가요? 기공의 개폐는 이 좀 문제가 있어.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도 배웠겠지만 기공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완두콩 두 개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생기지 않았었나? 예, 나는 그렇게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그래 교육과장이 바뀌어서 안 배웠을 수도 있어. 고2 때 배울 수도 있지. 걱정하지 마. 또 배우게 되겠지. 기공의 개폐는 잎의 표면에 있는 한 쌍의 공변세포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제가 그린 게 공변세포예요. 공변세포의 이온 농도가 높아지면 뭐뭐 하면 뭐뭐 합니다. 뭐뭐 할수록 뭐뭐 해요. 중요하다 그랬죠. 이온 농도가 높아지면 수분 포텐셜 낮아져. 그에 따라서 물이 공변세포로 들어와 기공이 열려. 기공이 열리면 이산화탄소 흡수를 해서 광합성을 통해 포도당을 생산해. 문제는 이산화탄소를 먹기 위해서 기공을 열어 놓으면 이산화탄소는 들어오지만 물은 빠져나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위해서 기공을 열면 물이 손실이 되고 물 손실을 막으려고 기공을 닫으면 이산화탄소 포기해야 되는데 이산화탄소 없으면 뭐를 만들 수 없어? 포도당을 생산할 수가 없어. 물과 포도당은 모두 식물에게 필요한데 어떡하지? 물도 몸에서 빠져나가면 안 되고 포도당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광합성에 필요한 햇빛이 있는 낮에는 기공을 열고 수분 빠져나가는 건 감소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밤에는 기공을 닫아서 이산화탄소의 흡수와 물의 배출을 조절하는 시스템을 만들고요. 그리고 지도 나름 규칙적으로 일정한 주기를 갖게 됩니다. 됐나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80번 문제 엄청 쉬워. 거저주는 문제예요. 80번 문제 사실은 7, 8, 9 세 문제 얘는 2분 드릴 거예요. 시작! 80번 보러 갈게요. 이거 왜 거저주는 문제냐고 했냐면 일몰에서부터 잎의 수분 포텐셜을 나타낸 그래프를 윗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을 어쨌든 요렇게 생겨있는 모양 자체는 다 비슷해. 모양 자체는 다 비슷해.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 수분 포텐셜은 어떻게?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이동을 하죠. 수분 포텐셜은 토양의 수분 포텐셜. 토양이 여기야. 그러면 잎은 여기 있어. 물론 이 다음 잎보다 더 적은 대기가 이렇게 있지. 늘 이 상태 아니야? 그쵸? 즉 잎의 수분 포텐셜은 토양의 수분 포텐셜보다 무조건 낮아야 돼. 지가 아무리 높아도. 그거 하나밖에 없어. 정답 2번. 됐나요? 그래서 거저 먹을 수 있다라는 문제였었던 거야. 이렇게. 쌤 얘는요 같은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었지. 이렇게. 괜찮나? 그리고 생각해 보는 거지. 여기 이파리하고 토양하고의 수분 포텐셜이 똑같다?
토양, 뿌리, 줄기, 이파리 다 똑같다는 얘기인 거야. 그럴 일은 없어. 그래서 80번은 의외로 거저먹게 2번. 78번 보러 갈게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저도 이제 또 앞으로 넘어가서 답 찾아러 가봅니다. 기공의 개폐는 기공이라는 말 꽤나 뒷부분에서 나왔었는데 여기 있네요. 기공의 개폐는 뭐래? 빛의 영향을 받는다. 빛의 작용으로 어쩌고 1번 맞는 말이죠. 2번 광합성의 결과 포도당이 만들어집니다. 포도당 여기 있는데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광합성을 통해 포도당 생산합니다. 좋았어. 3번 기공이 열리면 물이 손실이 되고 대신에 이산화탄소는 흡수할 수가 있지. 기공이 열리면 이산화탄소 들어오지만 물은 나가. 기공이 열리면 식물 내부에 이산화탄소가 손실된다? 거짓말. 이산화탄소 들어오고 오히려 물이 손실되지. 답은 3번이네요. 증산작용으로 물관부 내의 장력, 증산작용, 물관부, 장력, 요거는 앞부분에 있었었는데 여기 두 번째 달라. 증산작용으로 물관부 내의 물기둥의 장력이 발생한다. 다른 데 갈 필요도 없어. 증산장력 메커니즘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 4번 괜찮아. 5번 물의 응집력으로 인해 물기둥 끊기지 않습니다. 물기둥 응집력 때문이다. 물기둥이 끊어지지 않고 끌려 올라가는 건 응집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78번의 답은 3번.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정도 표시해 놓을 수 있지. 어떻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 놓고 다음 답은 3번. 이산화탄소가 손실된다? 아니 물이 손실된다. 4, 4, 4, 2, 2 4, 4, 4, 2, 2 각각 단락번호 이렇게 체크해 놓으면 되지. 다음 79번 확인하러 갈게요. 기억의 내용, 기억 어디 있을까? 기억. 이 메커니즘은 수분 포텐셜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뿌리의 수분 포텐셜이 토양의 수분 포텐셜보다 낮아. 그렇지. 그러니까 토양의 물이 뿌리의 물로 이동할 수가 있죠. 오케이. A 들어가야 돼. A 들어가야 돼. 3번, 5번 지워. 다음 줄기의 물이 2% 이동을 하면 줄기에서 2% 물이 이동하면 줄기의 포텐셜이 더 크단 얘기죠. 줄기의 수분 포텐셜이 낮아져서 뿌리의 물이 줄기로 이동을 합니다. 괜찮지? 장력 활용해야 되는 거니까. 증산작용으로 잎의 수분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면 잎의 수분 포텐셜은 낮아져. 그러니까 기운이 없어. 그러니까 밑에 있는 줄기에서 물 끌어와야지. C 들어가야 돼. A, B, C 다 들어가야 돼. 정답은 4번. 그러면 4번 D는 왜 안 되냐? 광합성이 일어나는 동안에는 잎의 수분 포텐셜이 대기의 수분 포텐셜보다 낮아집니다. 잎의 수분 포텐셜이 대기의 수분 포텐셜보다 낮아진다라고 하면 대기의 수분이 잎으로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인데 광합성을 하는 동안에 아까 뭐라 그랬더라? 기공이 열리지. 기공이 열리면서 물이 손실된다라고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D는 완전 반대로 얘기해 놓은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됐을까? 일단 정지.